안녕하세요. 백인내장학원 최형윤 선생님입니다. 오늘 시험 보느라 고생 많았는데요. 선생님이랑 같이 일단 6월 모의고사 변별력 문제 21번, 29번, 30번 이 세 문제가 좀 어려웠죠. 자, 이 어려운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21번 문제 먼저 볼까요? 21번 문제는 지금 fx가 있는데 x분의 lnx래.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기울기가 t인 직선이 y는 fx에 접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한마디로 x 좌표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 적당한 x좌표에서 미분값이 t가 되도록 하는 x값을 찾아주는 거죠. 그 x값을 gt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일단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은 f'x 먼저 계산을 해야겠죠. f'x 계산해 주시면 x제곱분의 1 lnx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값을 t로 갖는 x값이 바로 gt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가장 단순한 생각으로는 그래서 이 식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x값이 gt일 때 이 미분값이 t가 나온다는 얘기는 gt의 제곱분의 1 ln gt가 그죠? 이 값이 어떻게 된다? t가 나온다. 우리가 gt를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얘를 잠시 hx라고 치환을 해봅시다. hx라고 보면은 이 주어진 함수는 바로 뭐가 되는 거야? hgt 함수가 바로 뭐가 된다? 항등함수 t가 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 식 자체를 우리가 이용해도 괜찮지만 우리가 gt 함수를 뭐로 생각해도 괜찮냐면 일종의 h함수의 역함수로 한번 생각해봐도 괜찮겠죠. 이러면 계산이 조금 더 수월합니다. 자, 그래서 gt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 대충 감을 잡았고요. 문제 계속 읽어볼까요? 원점에서 이 접선을 그어봤는데 기울기가 a가 된대요. 그럴 때 a 곱하기 g'a 값을 계산해봐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치? 그럼 원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a일 때 그때 a, g'a, 뭐 필요하면 ga로 한번 구해봅시다. 자, 기울기가 a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x좌표가 ga가 될 때 그럴 때 미분값이 바로 뭐가 된다? a가 된다 이거죠. 자, 식 한번 써볼까요? f'ga 자, 여기서 어떻게 된다? f'ga 이걸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접선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f'ga에 곱하기 x-ga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fga 이것이 바로 어떻게 되는 거죠? ga, fga에서의 접선식이 바로 이런 식으로 된다 이 얘기죠. 자, 그런데 이게 좀 많이 헷갈리면은 잠시 치환해도 괜찮아요. ga를 잠시 k라고 보세요. 자, 어찌됐든 간에 이 값이 지금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0,0으로 간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식 다시 한번 써봅시다. 0은 자 f'k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k제곱분의 1 lnk다 이렇게 쓸 수 있고 곱하기 x 대신에 0을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플러스 fk식은 어떻게 되죠? 바로 이렇게 되죠. k분의 lnk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치? 그래서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k 값을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요. 자, 이거 k 곱해주면 0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k분의 lnk 마이너스 1 플러스 다시 k분의 lnk 이렇게 나오니까 양변 k 곱해주면 lnk가 2분의 1 나오죠. 그치?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바로 이것이다. k 값은 lnk가 2분의 1이니까 루트 2가 된다. 이 얘기고요. 자, 이 값이 바로 뭐였죠? ga였죠. 그치? 그 다음에 a 값도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a 값은 뭐냐면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fx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가 a야. 접선의 기울기. 한마디로 어느 부분 f'ga, f'k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된다? a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알겠어요? 자, f' 함수 여기다 계산해 놨으니까 여기다가 k를 대입합시다. k가 아까 뭐였죠? 루트 2였죠. 그치? 루트 2 대입하면 2분의 1-2분의 1이니까 바로 a는 뭐로 쓸 수 있어요? 2분의 1이다. 여기까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됐나요? 자, a하고 ga 지금 계산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남은 식 하나가 뭐가 남았냐면 바로 요게 남았죠. g'a만 우리가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g'a 연산은요. 지금 아까 gt 함수가 뭔지 식으로 한번 정의를 해봤잖아요. 이거를 양면 미분해봐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계산을 좀 더 간단히 보려면 뭐다? gt 함수를 차라리 이 함수에 뭘로 본다? 역함수로 보는 게 조금 더 수월하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g'a 계산을 해볼게요. g'a는 h의 역함수로 생각해보면 얘는 바로 뭐가 되겠어요? h'ga분의 1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자, ga가 지금 뭐로 나왔냐면 루트 2로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뭐만 계산한다? h' 루트 2분의 1이다. 요거만 계산하면 g'a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h' 함수 한번 살펴볼까요? 자,
자, hx가 아까 뭐였냐면요. 바로 요 함수였습니다. x제곱분의 1-lnx 이랬었죠. 그래서 그냥 미분해서 루트 2만 대입해 봅시다. 그냥 미분해도 식이 간단하겠죠. x 4제곱 이렇게 나오고요. 마이너스 x분의 1에 x제곱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곱하기 1-lnx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루트 2만 대입해 볼까요? h 프라임 루트 2는 바로 어떻게 되냐면 2제곱분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2 계산 좀 해보자.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2 그 다음 여기가 2분의 1이 들어가니까 1-2분의 1하면 2분의 1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계산 실수하면 굉장히 억울하겠지. 자, 2제곱분의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 루트 2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네요. 자, 그래서 마지막 이제 계산만 한번 잘 해보자. G'A는 그래서 우리가 구한 H' 루트 2의 역수값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 루트 2분의 2의 제곱이다. 한 번만 더 쓸까요?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2의 2분의 3승입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값은 바로 뭐가 되겠어요? A 곱하기 G'A 이 값만 알면 되니까 A는 바로 2분의 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G'A는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2의 2분의 3승 요걸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4분의 요거 계산하면 2의 2분의 1승이니까 이 값이 바로 루트 2가 되겠죠. 자, 역함수 미분만 우리가 잘 생각하면 훨씬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29번 문제는 지금 곡선 C가 있는데 y가 루트 8-x 제곱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으니까 가볍게 그림 그려가면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지금 0,0원의 중심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 루트 2인데요. y값이 지금 플러스 루트 값만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y값은 0 이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 반원 그래프만 우리가 생각해 줘야 돼요. 이거 원으로 다 생각하면 굉장히 좀 헷갈립니다. 자, 실수하지 말아야겠죠. 반원 그래프만 생각하는데요. 반지름의 길이가 2 루트 2인 반원. 그런데 x범위가 딱 어디에서 어디 사이? 2하고 2 루트 2 사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치? 그러면 x좌표가 2일 때 요거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요 반지름의 길이가 2 루트 2가 되니까 바로 요 각이 몇 도가 되는 거야? 45도가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 점부터 시작해서 x값이 2 루트 2까지 가니까 점 P가 위치할 수 있는 영역은 바로 요 사이가 됩니다. 그쵸? 자, 이거 파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점 P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OQ 길이가 Q의 위치를 한번 찝어보면 OQ 길이가 2이면서 POQ가 지금 어떻게 된다? 4분의 파이 45도가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삼각형 POQ는 무슨 모양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OP 길이는 2 루트 2고요. 근데 OQ 길이는 2야. 어이구, 내가 이미 스포를 해버렸네. 자, OQ 길이는 2야. 그치? 근데 이 사이각이 지금 몇 도라고? 45도라고. 그러니까 1대 루트 2면서 끼인 각이 45도니까 삼각형 POQ는 뭐다? 그래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Q가 이렇게 P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움직이는데 Q 역시 어떻게 된다? 직각 삼각형 POQ, 직각 이등변 삼각형 POQ가 P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고정돼서 이렇게 회전 이동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말이 살짝 꼬이는데 그러면은 이 삼각형 POQ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이 그림에서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점 P가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된다? 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그러니까 Q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는 거야? P가 여기까지 쭉 미끄러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삼각형 자체가 어디까지 가냐면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y는 마이너스 x. 그래서 점 P가 여기까지 간다고 하면은 여기다가 수선의 발 내리면 Q는 여기 있겠죠. 그치? 그래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쭉 돌아가면서 이동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무난합니다. 자, 이때 문제 한번 계속 볼까요? 이 OP 위를 X가 움직이고 OQ 위를 Y가 움직인다고 하자. 알겠나? 그런데 벡터 3개를 더하죠. OX 벡터, OY 벡터에다가 OP 벡터를 더해준 걸 OZ 벡터라고 하자라고 문제에 나와 있죠. 자, 그러면은 이걸 잡기, 그러니까 이게 좀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P도 움직이고 Q도 움직이고 그 위에 막 X, Y도 같이 움직이고 하니까 굉장히 좀 혼란스럽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 선생님이 줄 수 있는 팁은 뭐냐면은 P를 고정시키세요. P를 고정시키면 Q가 고정이 되죠. 그치? 그러니까 PQ 두 개가 고정된 상황에서 X, Y만, 그치? X만, Y만 움직이면서 일단은 OX 플러스 OY 벡터 먼저 처리할 수 있단 말이야. 거기다가 OP 벡터를 일괄적으로 더해준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이 그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만약에 OP가 이렇게 고정이 돼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Q가 어디 있다? 지금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도록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OP 위를 X가 움직이고 있고 OQ 위를 Y가 움직이고 있는데 우선은 이 벡터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OX 플러스 OY 벡터를 우리가 그냥 OS 벡터라고 할게요. 여기서 OS 벡터라고 하면 점 S의 자취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아주 고전적인 표현으로는 OX 벡터를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요. M 곱하기 OP 벡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옛날 스타일 문제는 OY 벡터는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N 곱하기 OQ 벡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M하고 N은 죄다 어디하고 어디 사이? 0하고 1 사이.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M 곱하기 OP 벡터 X라고 하면은 X가 OP로 움직이게 되는 거고 0하고 1 사이 M 값이 변할 때 마찬가지 방법으로 M 값이 0하고 1 사이에 변할 때 N 곱하기 OQ 벡터를 OY 벡터라고 하면 Y가 선분 OQ를 움직이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이런 애들의 합으로 이루어진 벡터를 OS 벡터라고 하면은 S의 자체는 바로 뭐가 됐었죠? 그렇지. OP하고 OQ를 인접한 두 변으로 하는 바로 뭐다? 평행사변형이다. 그쵸? 요게 바로 S의 자취가 됩니다. 우선. 됐나요? 자, 이게 좀 헷갈리는 친구들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M 값을 0으로 고정시키고요. 그 다음에 N을 0하고 1 사이로 왔다 갔다 움직여버리면은 바로 어떤 벡터가 되는 거야? OS 벡터는 이 선분 위를 왔다 갔다 움직이는 요 벡터가 되는 거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마치 그림판에서 브러쉬 모양이 OQ 모양 이런 식으로 있는 거야.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뭐야? OP 벡터의 M배를 일괄적으로 더해주면 얘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쭉 이렇게 평행하게 이동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영역을 표현해주면 바로 이 평행사변형 내부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S의 가치가 이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일괄적으로 뭘 더하는 거야? OP 벡터를 다 더해버리는 거죠. OP 벡터를 다 더하라는 얘기는 뭐야? OP 벡터는 정해져 있습니다. 방향과 크기가 정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고스란히 다 어떻게? 2루트 이만큼 평행 이동하라. 이 얘기죠. 그럼 이 사각형 자체를 이 방향으로 2루트 이만큼 평행 이동하라고 하면은 O는 어디로 가? 이 점으로 가고 Q는 어디로 가? 이 점으로 가니까 일괄적으로 이 평행사변형이 어떤 모양? 바로 이렇게 이런 모양 이쪽 안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이 평행사변형이 고스란히 평행이동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OS 벡터에다가 OP 벡터를 일괄적으로 더했을 때 그걸 OZ 벡터라고 정의를 해버리면 Z가 나타내는 영역은 바로 어디다? 바로 이 사각형 경계포함 내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됐나요? 얘만 이해하면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그림에다가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만약에 점 P가 여기 고정이 돼 있다고 하면은 Z의 영역은 바로 어디겠어요? 그렇지. 이제 되게 여유롭거든? 이거랑 이거를 인접한 두 변으로 하는 어떤 거? 평행사변형 그려주시고요. 이 평행사변형을 고스란히 어떻게? OP 벡터만큼,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이 크기만큼 평행이동해줘라. 그쵸? 그럼 모양이 어떻게 되겠어? 2루트 이만큼 더 나가고, 그쵸? 똑같이 이렇게 평행사변형 그려서 요 내부가 Z가 되는 거죠. 경계포함 내부. 같은 방법으로 P가 어디까지 이동하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동하죠. 그치? P가 여기 있을 때 그럼 Z 영역은 어디 있는지 한번 봅시다. 똑같죠? 그치? 얘하고 얘를 인접한 두 영역으로 하는 평행사변형 그려주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한다? 일괄적으로 OP 벡터만큼 평행 이동하라. 이 그림에서는 뭐다? 우측으로 2루트 이만큼 밀어줘라.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도 무난하죠? 그래서 모양이 지금 여기까지. 요게 지금 Z의 영역이 된단 말이야. 근데 점 P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돼? 연속적으로 이렇게 삥 돌아가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Z의 영역 역시 뭐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된다? 삥 돌아가는 모양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그쵸?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회전 이동한 걸로 생각할 수 있겠죠. 따라서 Z의 영역은 바로 어디다?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바로 이 영역, 경계포함 내부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D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문제 다 풀었어, 얘들아. 좀 많이 힘들지? 자, 이 영역 D에 있는 점들 중에서 뭘 구하고 싶은 거야? 어디 있니? 그렇지. Y축까지 거리가 최소인 점을 한번 잡아봐라. Y축까지 이르는 거리가 최소라는 얘기는 이 그림에서 뭐다? X좌표가 가장 작은 점을 잡아보라는 얘기야. X좌표가 가장 작은 점 어디서 보여요? 바로 여기 보이죠? 그치? 이 점이 제일 왼쪽에 있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점이 바로 R이 되는 거고 R좌표는 2,2가 되는 거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R좌표 고정시켜 주시고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게 뭐야? 그래서 OR 벡터하고 OZ 벡터 내적에 지금 뭐다?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고 싶은 거죠. 그치? 그런데 이 벡터 내적을 뭘로 이해하는 게 훨씬 편하냐면 그렇지. 우리 다 배운 거야. OR 벡터 이렇게 있고 OZ 벡터 이렇게 있다고 하자.
자, 어차피 이 두 벡터 사이각을 예각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이 두 벡터 내적은 뭘로 생각한다? 수선의 발 떨어뜨렸을 때 결국에 선분 OR 길이 곱하기 선분 OH 길이의 곱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벡터 내적의 기하학적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OR 길이는 항상 뭐로 고정이 돼 있어요? 여기가 오고 R이 2,2니까 2루트 2로 고정이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자 하는 이 내적의 최대 차수는 결국에 뭐만 알면 되겠다? Z가 있는데요. Z에서 어떻게 이 직선 OR 쪽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수선의 발을 H라고 하면 이 OH 길이의 최대 최소만 알면 되겠죠. 엄청 쉽죠? 그치? 그러면 얘들아 그림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Z가 과연 어느 점에 있을 때 이 직선 OR 여기다가 수선의 발 내리면은 과연 O에서 누가 제일 멀리 떨어져 있을까? 그 점을 한번 잡고 싶어. 이 직관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Z가 여기 끝에 달려 있으면 어때요? 괜찮겠죠? 여기서 수선의 발 내리면 제일 멀리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그림에 따라서는 선생님 그게 아니라 이게 좀 이쪽으로 이렇게 볼록해가지고 Z가 이 정도 되면은 수선의 발 내리면 더 멀리 갈 수 있잖아요. 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어차피 바로 이 오른쪽 윤곽선 한번 살펴볼까요? 이 오른쪽 윤곽선의 자취는 결국에 뭐가 되겠어요? O부터 시작해서 이 꼭지점 있죠? 얘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의 일부죠. 이해가세요? 원의 일부이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어떻게 된다? 이 원을 만약에 다 그려보자면은 다 그려보자면은 지금 이런 거잖아. 여기서 접선을 내렸을 때 뭐다? 이 OR하고 수직이 되도록 하는 이 점을 잡고 싶은 거잖아. 근데 그 점 자체가 어디 있어요? Y는 X 위에 있는 거죠. 이해가세요? Y는 X 위에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윤곽선이 어때요? 이 부분은 포함은 안 한단 말이야. 이해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Z에서 OR에다가 수선의 발 H를 내렸을 때 OH 길이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점은 뭐다? 이 원래대로 원이 다 전부 다 전 영역 복원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접선 걷을 때 이거의 수직이 될 때 그때 접점에서 OH 길이가 최대가 되는데 어차피 그 영역을 포함 안 하니까요. 차라리 어느 점에 있을 때 Z가 이 끝에 있을 때 얘가서 Z가 이 끝에 있을 때 수선의 발 내는 게 가장 길다. OH 길이가 가장 길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모양을 좀 단순하게 그려보자면 지금 이런 개념입니다. OH가 이렇게 있고요. Z가 나타낼 수 있는 영역의 윤곽선이 지금 이런 모양이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 원 위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Z에 대해서 수선의 발 내려서 OH 길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데 그 점이 어디가 있다? 바로 사실은 여기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럴 때 OH 길이가 최대가 되죠.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바로 뭐야? 이 적당한 영역을 포함 안 합니다. 이해가세요? 포함 안 하고 여기서부터 Z가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차라리 어디에 아쉬운 대로 Z가 여기 있어야 이쪽에다가 수선의 발 H를 내렸을 때 이 길이가 최대가 될 수 있는 거죠. 이해가세요? 그래서 Z가 뭐 여기 있을 때 바로 OH가 최대가 되고요. 그때 최대값을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상당히 쉬워요. 왜 그러냐면 이 길이가 2루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역시 2루트이죠. 그 다음에 Z가 여기 달려있을 때 수선의 발 내렸을 때 이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이 길이 굉장히 쉽죠. 이 길이가 뭐였죠? 2였죠. 2. 이게 한 변 길이가 2인 평행사변형이 고스란히 평행이동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 길이가 루트 2가 된단 말이야. 따라서 OH 길의 최대값은 2루트 2, 2루트 2, 루트 2 더해서 바로 뭐가 된다? 5루트 2가 최대가 되는 거고요. 따라서 이때 최대값은 얼마가 됩니까? 22바로 최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최소값을 한번 구해봅시다. OH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Z를 한번 잡아주면 바로 어느 점이겠어요? 그렇지. Z가 어디? 2루트 2,0에 달려있을 때 여기서 이 OR 쪽에다가 수선의 발 내리면 어때요? OH 길이가 최소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쵸? 그래서 OH 길의 최소값은 바로 얼마다? 이 길이가 2루트이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OH의 최소는 바로 2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값은 얼마가 되죠? 4루트 2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최대 최소의 합은 20 플러스 4루트 2가 되고요. 답은 24가 되는 거 쉽게 알 수 있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30번 문제는 fx에 지금 미정계수가 들어있는데요. 어차피 함수값이 두 개 나와 있으니까 a하고 b 값을 가볍게 계산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자, x에다 4분의 파이 대입하면 함수값이 지금 3루트 2라고 나왔는데 4분의 파이 대입하면은 사인 4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2니까 계산이 암산으로 하니까 좀 힘든데 천천히 할게요. 4분의 루트 2 곱하기 a 더하기 2분의 루트 2 b 이런 식으로 되고요. 자, 루트 2 나눠주시고 양변에다 4를 곱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a 플러스 2b가 10이다. 요거 구할 수 있고요. 같은 방법으로 x에다가 3분의 파이 대입하면 함수값이 5루트 3인데요.
3분의 파이 들어가면 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4분의 3 곱하기 2분의 루트 3 해주면 8분의 3 루트 3 곱하기 A. 헷갈려. 그 다음에 더하기 2분의 루트 3B 이렇게 지금 나오고요. 양변에다가 3으로 나눠주고 8을 곱해버리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3A 플러스 4B가 40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상황이죠. 그래서 A하고 B 값 계산해 볼까요? 2A 플러스 4B가 24니까 그렇지. 자, A는 지금 뭐가 된다? 16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B는 마이너스 2다. 자,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죠. 자, fx가 그래서 16 사인 세제곱 x 마이너스 2 사인 x 일단은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 계속 읽어봅시다. 자, 1초가 14 미만에 대해서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y는 t가 만나는 점을 x좌표 중 양수인 것을 작은 수부터 n번째 수를 xn이라고 정의를 해보자. 그걸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y는 t 그래프 그려주시면은 이게 지금 살짝 극대극수가 존재하긴 해. 그쵸? 그런데 실제로 이 극대값을 계산해 보면은 1보다 작은 수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y는 t 그래프 그려주면 항상 어떻게 된다? 여기 극대값이 14가 나오고요. 그래서 y는 t 그래프 그리면 항상 이런 식으로 한 주기마다 교점이 2개씩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y는 t가 지금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럴 때 이거 계속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게 cn이 지금 f'xn분의 t dt. 자, 이 f'xn분의 t를 적분하는 값을 cn이라고 하는데 지금 cn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부터 100일까지 모조리 다 더해봐라 라고 지금 나와 있죠. 그런데 이 y는 t하고요. y는 fxy 교점이 지금 왼쪽부터 x1, x2, x3, x4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 근데 이거의 특징이 지금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뭐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죠? x는 2분의 파이에 대해서 대칭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시 뭐에 대해서 대칭이다? x는 2분의 5파이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주기 역시 어떻게 된다? x는 2분의 9파이에 대해서 점점 대칭이면서 이 교점 좌표가 x1, x2, x3, x4 이런 식으로 가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 일단 중간에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나가서 이 y는 fx가 이렇게 지금 그려지고 y는 t가 이렇게 나가서 어떻게 된다? 이 만약에 n번째 x좌표, n 플러스 1번째 x좌표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가 바로 xn이 되고 얘가 xn 플러스 1이 되는데 여기서 문제를 좀 더 쉽게 풀려면 얘를 뭐로 이해하는 게 좋으냐면요. t에 관한 함수로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t 값에 따라서 x좌표가 달라지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 교점 x좌표를 일종의 t에 관한 함수로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n번째 점의 x좌표를 xnt 그 다음 바로 다음 번째 나오는 n 플러스 1번째 x좌표를 xn 플러스 1t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 자, 문제에서 나온 거 지금 뭘 알고 싶죠? f'xn 이걸 알고 싶은데 이거 잘 보세요. 얘가 지금 x는 어떤 k 값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xnt에서 f' 값과 xn 플러스 1에서 f' 값이 서로 어떻다?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됐나요? 따라서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이 cn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부터 100일까지 다 더하는 건데 어차피 cn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cn이 지금 어떻죠? 적당한 적분 구간 3루트 2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5루트 3루트 2부터 5루트 3까지 여기서는 잘 안 보인다 문제가. 자, 그래서 f'xn이라고 하지 말고 이걸 t에 관한 함수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볼게요. 이거분의 t 요거 적분 요게 바로 cn이고요. 그 다음에 cn 플러스 1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cn 플러스 1은 동일한 구간 내에서 3루트 2에서 5루트 3까지 바로 어떤 거? f'xn 플러스 1 t 분의 t 이거 적분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방금 그림에서 이해할 수 있듯이 바로 요거 이 분모만 한번 살펴볼게요. 이 f'xn 플러스 1t는 뭘로 바꿀 수가 있다? 마이너스 f'xnt로 바꿀 수가 있다. 그쵸?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죠. n번째 x좌표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n 플러스 1번째 x좌표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서로 부호가 반대다. 이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한마디로 무슨 얘기죠? 이 좌우측 피적분 함수를 비교해보면 다 똑같은데 어때? 부호가 얘는 플러스고 부호가 마이너스인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cn하고 cn 플러스 1 합은 바로 0이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됐나요? 따라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게 결국에 뭐죠? C1부터 시작해서 C100일까지 합을 알고 싶은 거잖아.
그쵸? C1부터 C100일까지 합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꽤나 복잡해 보이는데 이게 어차피 어떻게 된다? 인접한 두 개씩 다 더해서 0으로 사라집니다. 됐나요? 따라서 원하는 건 결국에 뭐밖에 없다? C1만 알면 되겠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C1은 지금 우리가 정의 한번 해볼까요? C1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3루트 2서부터 5루트 3까지 누구 적분하면 되겠다? F' 그 다음에 X1T 분의 T 요거 적분만 해주면 되겠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이 적분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자, 지금 아주 극히 일부 그러니까 첫 번째 교점이 어디서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요 부분만 좀 좌우로 느려서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첫 번째 값이 지금 그래서 모양이 적당히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뭐가 됩니까? x는 2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x1t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이렇게 y는 t와의 교점 이 바로 x1t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알겠어요? 그렇다면은 물론 이게 단조 증가 단조 감소가 아니기 때문에 f함수의 역함수를 생각해 볼 수는 없는데 그런데 얘를 적당한 구간 내에서 예를 들어서 한 요 정도 구간 내에서만 생각해 볼까요? 이 증가 상태에 있는 구간 내에서는 이 x1t를 일종의 뭐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바로 f의 역함수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 값을 f의 역함수라고 생각하면 얘 어때요? 치환 적분 이용해서 쉽게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이 역함수 적분은 사실 우리가 백인대장 머스테브 교재 보면 146페이지, 선생님 페이지도 한번 찾아봤거든. 거기 보면 우리가 겨울방학 때 했던 내용이 고스란히 들어있으니까 꼭 다시 한번 복습해 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식을 지금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은 치환 적분만 이용하면 간단합니다. t 대신에 뭘 대입한다? fx를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자, t 대신에 fx를 써보면은 이 주어진 적분은 C1은 어떻게 쓸 수 있다? 일단 P적분 함수만 적어볼게요. F' 그 다음에 X1에 다시 fx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fx 이런 식으로 되고요. dt는 다시 f'x dx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적분 구간만 좀 생각을 해볼게요. t가 3루트일 때 x값은 뭐가 나오죠? 자, 이 구간 내에서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분의 파이보다 작을 때 자, 함수값이 언제 3루트2가 나왔냐면 저 멀리 가볼까? 그렇지, x가 4분의 파이일 때 3루트2가 나왔고 그 다음에 x가 3분의 파이일 때 함수값이 5루트 3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 값이 t가 3루트일 때는 x값이 4분의 파이고요. 그 다음 t가 5루트 3일 때는 x값이 어떻게 된다? 3분의 파이다. 이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적분만 계산하면 그대로 답이 되는데요. 아까 뭐라고요? 이 x1 함수는 이 정해진 구간 내에서는 f의 역함수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 식 자체가 그냥 뭐가 되는 거야? 다시 항등함수 x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f'x, f'x 소거가 되니까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값은 그냥 뭐만 생각하면 되겠다. 4분의 파이부터 3분의 파이까지 fx 함수만 적분하면 그대로 끝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제? 그래서 fx 함수가 아까 뭘 구해놨냐면 너무 옛날이라서 또 한번 살펴봐야겠다. a가 16이었고 b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바로 16 사인의 세제곱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사인 x 이 적분만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죠. 자, 이 정적분까지 꼼꼼히 같이 계산을 해볼게요. 자, 이 사인 x로 묶어볼까요? 자, 이 앞으로 묶어내면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 그 다음에 사인 x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1 이거 적분인데요. 이거 다시 치환 적분하자 얘들아. 그래서 이 주어진 식을 사인 제곱 x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꿔주면은 자, 이거 숫자 하나 빼먹었네. 여기가 지금 8이죠. 이 사인 제곱 x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로 바꿔주면은 자, 한 줄 더 쓰고 가자. 2 곱하기 4분의 파이부터 3분의 파이까지 어떻게 됩니까? 사인 x 곱하기 7 마이너스 그 다음에 8 코사인의 제곱 x 이거 적분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7 마이너스 8에서 1 빼니까 7 마이너스 8 코사인 제곱 x 그렇지. 그래서 얘 다시 치환 적분 이용하면 되겠죠. 코사인 x를 t로 치환하면 이 사인 x dx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dt가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마지막 계산만 좀 잘 해볼게요. 2 곱하기 그냥 차라리 무슨 함수 적분이냐면 7 마이너스 8t 제곱의 적분이 되는데 이때 t 값이 각각 어떻게 되냐면요.
이때는 2분의 루트 2가 되고 얘가 2분의 1이 되는데 이 마이너스 값하고 이 적분 구간의 윗끝 아랫끝을 바꿔주면 다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2분의 1부터 2분의 루트 2까지 이런 적분을 생각할 수 있겠죠. 됐나요? 자, 그래서 2 곱하기 원시함수가 뭘로 나오냐면요. 7t 마이너스 3분의 8t의 세제곱 이렇게 나오고 여기다가 윗끝 2분의 루트 2를 대입해 주시고 아래끝 2분의 1을 대입해서 빼주기만 하면 답이 나오겠죠. 자, 2 곱하기 2분의 7 루트 2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죠? 2분의 1 4분의 루트 2에다가 3분의 8을 곱해주면 3분의 2 루트 2 자, 이렇게 계산하시고요. 그 다음 2분의 1 대입한 걸 빼주면은 마이너스 2분의 7 이거 내가 왜 계산하고 있지? 플러스 여기까지 왔으니까 같이 하자.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마지막 2 곱하기 자, 요 계산만 끝까지 한번 잘해봅시다. 여기까지 온 이상 이제 거의 집착 수준이야. 그죠? 그래서 21 루트 2에서 4 루트 1을 빼주니까 17 루트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6분의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21에다가 다시 1을 더해주니까 19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마지막 그래서 3분의 17 루트 2 마이너스 3분의 19 이런 식으로 되고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값이 바로 어떤 값이죠? 우리가 알고자 하는 값이 이 값이 지금 p 플러스 q 루트일 때 그래서 p 값이 지금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3분의 19가 되고요. 그 다음에 q 값이 지금 얼마가 된다? 3분의 17이 되는 거죠. 이때 q 마이너스 p를 계산하는 거죠. 그치? 3분의 17에서 3분의 19를 빼주니까 3분의 36이니까 답은 바로 12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30번 풀이까지 맞춰봤는데요. 일단 선생님이 21번, 29번, 30번 문제를 풀어보니까 21번 문제하고 30번 문제가 처음에 생각하는 방법이 약간 좀 비슷한 것 같아. 어느 포인트에서 그걸 생각했냐면 함수값이 t일 때 그때 x좌표를 정의하는 거, 이 t에 관한 함수를 정의하는 거. 이거 아까 21번 문제에서도 똑같이 했었죠. 차이점은 이거를 뭐다? f의 역함수 개념으로 생각해서 아까 21번 문제는 역함수의 미분, 그치? 미분을 활용해서 답을 내는 문제였고 이거는 뭐다? 일종의 역함수를 이용해서 적분하는 문제죠. 그치? 거기서만 좀 나눠지긴 하는데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좀 비슷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역함수를 활용해서 미분과 적분 계산하는 문제 이거를 좀 복습을 좀 많이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29번 문제는 지난 수능 29번 문제하고 상당히 유사하니까요. 좀 그런 류의 평면 벡터 내에서 1차 결합 문제 이거를 좀 많이 복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험 보느라 고생 많았고요. 변별력 문제 다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우리는 잠시 후에 나머지 4점짜리 풀이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